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상 초월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일자리가 레저 등 업계에서 분명한 회복세를 보입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겨울 슬럼프에서는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도 840만 개 일자리가 바이러스 이전보다 적다는 것을 강조하고 연방정부가 기간 산업 등을 활성화해서 경제를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지금은 7월이 아니라 4월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공급도 예상보다 훨씬 좋은 편이지만 질병통제국장은 여전히 제4의 바이러스 물결을 강조하면서 조심할 것을 당부합니다. 국무부가 H-1B 비자 등 지난해 발급 중지했던 이민 비자를 재발급합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대표적인 기업들도 델타와 코카콜라처럼 조지아주 투표 제한법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정치인은 이들 기업들을 비난합니다. 공화당에 떠오르는 스타였던 연방 하원 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조사하는 법무부는 그가 지불한 영수증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공직자도 연루됐습니다. 페덱스 등 55개 대기업이 지난해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77군데의 화석연료 회사들은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도 수많은 직원을 감원했습니다. 오늘 열릴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회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북한 핵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도 주목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3개국이 완전한 합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간접적인 핵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바이러스 사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불안정이라는 선이 있었다면 그 선에서 벗어나서 안정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발표된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3월 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부터 약 5분 전에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동력을 어떻게 더 끌고 나갈 것인가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그 같은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3월 달에 91만 6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67만 5천 개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수십만 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고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의 고용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2월 달에 6.2%였는데 6%로 내려갔고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 정도는 됩니다. 2월 달에도 일자리가 예상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37만 9천 개가 늘어났었거든요. 지금 91만 6천 개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100만 개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가장 많이 일자리가 늘어난 업계는 역시 제일 힘들었었던 식당, 호텔 업계입니다. 레저죠. 함께 합쳐서. 그리고는 이제 정부와 민간에서 전부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식당과 술집에서 물론 로스앤젤레스나 오렌지 카운티는 이제 그 바 오픈하는 것이 시작이 되지만 3월 달에 91만 6천 개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서 17만 6천 개가 식당과 술집이었습니다. 건축
11만 개 많죠? 9분의 1이니까요. 그런데 건축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지역에 따라서 폭풍이 몰아치고 하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주춤했다. 3월 달에 이제 계절적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그 밖에 학교와 대학에서 많네요. 19만 명 새로 3월 달에 고용을 했습니다. 대면 수업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주목할 부분이 제조업인데 이 부분은 제가 기회를 마련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조업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 5만 3천 명 제조업 분야에서 3월 달에 새로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게다 대고 이제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영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백신 필요 없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미제 백신만으로 충분히 이제 사람들이 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고 혹시 며칠 동안 뉴스 안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4월 1일 어제부터 이제 50세 되시는 분들은 이쪽 캘리포니아주에서 백신 접종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고용이 그렇게 될 경우 더 빨리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4월 달에도. 백신 접종 점점 늘어나죠. 날씨도 따뜻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맥을 아무래도 좀 못 주게 되고 경제가 재개방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게다 대고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1,400 체크 이제 안 받으신 분들 거의 마지막 부분 지급되는 그런 그 과정인데 $1,400 체크를 받으셨으니까 급한 것부터 우선 쓰시고 급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뭐 만난 것도 사드시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고용이 늘어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직도 840만 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지금 3월이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뭐 약 100만 명씩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야지만 2022년 내년에 더 많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그 1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상태까지는 고용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2년 만에 회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실업수당 청구는 물론 지난주에 늘어나기는 했어요. 뭐 연방정부에 신청하는 사람들, 주정부에 신청하는 사람들 다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것도 추세를 보면은 몇 주일 묶어서 보면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제는 일단 안정적이 돼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게 기간이 풀려서 지난해 6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한창 그때쯤이면은 정부의 트럼프 전 대통령 이거 바이러스 정책이 이상한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도 않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프다는 얘기도 들리고 할 그때 비자 발급을 중단을 했죠. H1B 비자를 포함해서 꼭 H1B 비자뿐만이 아닙니다. L 비자도 있었고요. L1인가요? 그 기업에서 사람 많이 고용하는 그리고 이제 배우자들을 이제 미국으로 오게 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한 크게 4가지 정도 비자 발급 완전히 국무부가 중단을 했으니까요. 그것이 그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하는 일이다.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계절별로 일하는 사람들 학생 비자도 안 됐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뭐 동유럽 등에서 내니들도 많이 오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 all stop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이제 풀렸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다시 시작이 됐고요. 또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었잖아요. H1B 비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반대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나쁘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미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권자도 그렇고 영주권자도 그렇고 배우자들이 오질 못하고 있었잖아요. 꽉 1년 동안 묶였기 때문에 그건 비인간적이다. 가족들을 만나야지. 그래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적으로 이민 규제 푼 것 이외에
다시 이제 H-1B 비자를 포함해서 이 같은 이민 규제도 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방송 들어오기 한 10분 전까지 이 일자리에 대해서 또 전반적으로 크게 대통령은 큰 그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준비된 그 연설을 한 겁니다. 그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자체가 본인이 지금 이번 주를 기간 산업의 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아주 좋은 발표가 나왔을 때 계속 너무 힘드니까 연방 정부가 거기에 이제 많이 이제 어떠한 그 에너지를 줘서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그 트럼프 그 대통령에 이은 바이든 현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연설을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It will inves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to outcompete China and the rest of the world.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산업에 연구기금이 왜 들어가느냐 하는데 그 연구기금은 중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세계 다른 나라와도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는 것 이것 자체도 기간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t if we pass this plan, the economy will create 19 million jobs. 네, 그렇게 될 경우 기간 산업으로 인해서 19 million job이라고 얘기를 하죠. 1,90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일자리가 화이트 칼러뿐만이 아니라 블루 칼러 일자리, 화이트 칼러 일자리를 만들어서 미국 경제의 미래, 이기는 미래를 만들고 의회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안한 이 기간 산업 안에 협조를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또 그 사이에 일반인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이 마스크도 쓰고 지금은 7월이 아니다. 7월 정도가 되면 대통령도 노멀이 된다고 보는 거죠. 7월이 아니라 4월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에 대해서도 840만 명이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그 잃어버렸던 그 일자리만큼 못 가고 있고 특히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 가운데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 소수인종이 많다는 것을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So the bottom line is this. Today's report is good news. Today's report shows that the country can what it can do. 네, 오늘 지금 경제 노동부에서 발표한 91만 6천 개의 3월 달에 일자리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결론은 좋은 거다. 좋은 것이고 그 경제 리포트를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해나가면 할 수 있다. 굉장히 그 긍정적인 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To fight a virus, to give working people the help they need.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고요. 그러나 길게 가야지 된다. 갈 길이 멀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본인이 그 준비한 연설을 한 뒤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두 가지를 짧게 얘기했는데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거였습니다. 기간 산업에 대해서 공화당이 반대를 하지 않느냐. 어제도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에서는 기간 산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이 나가려다가 답변을 하는데 말이 되느냐. 지금 미국 그 제양군인청, 제양군인병원도 지난 50년 동안 제대로 보수를 한 적이 없고 이런 것들이 다 기간 산업이다. Republicans say the next phase of my plan we don't need to invest in VA hospitals and keep the sacred obligation we made to so many Americans. If the Republicans say that the 400,000 homes and schools and daycare centers that have 데이케어 센터라든가 이 기간 산업에 또 주택에 대한 보조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이게 지금 그 대통령의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간 산업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뒤에 내각회의, 장관회의를 했는데 5명의 장관에게 특히 이 기간 산업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다리도 놓고 해야지 되니까 교통부 장관, 핏 브리저즈 교통부 장관이 되겠고, 상무장관이 있고, 주택도시개발국 장관이 있고, 에너지부 장관, 노동부 장관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해서 짜임새 있게 그 일을 그 계획적으로, 충동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이 사실은 이렇게 미국 경제가 이제는 이 정도 됐습니다 하고 국민에게 한번 얘기할 만한 올바른 타이밍이었는데, 내가 잘해서 이렇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다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좋은 시점에 백신 개발, 백신 접종, 날씨도 따뜻해져 뭐 이런 좋은 때에 대통령으로 들어와서, 물론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게 있고요. 질병통제국장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미국은 제4의 바이러스 물결에 들어갔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던데, 역시 질병통제국장도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26개 주에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루 평균 6만 3천 명이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한 주일 전에 비해서 17%가 늘어난 수치니까, 그러니까는 정말로 하실 수 있는 한 경제 개방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심하셔야지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내셔널즈 선수 한 명이 양성 반응 받아서 뉴욕 매치하고 오프닝 게임 하지 못했잖아요. 뭐 스텝도 양성 반응을 받았고, 스텝은 양성 반응이라기보다는 격리했어요. 한 명 선수가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아마 접촉을 했거나 그랬는가 보죠. 그러니까 4명의 선수와 스텝은 지금 2주일 동안 격리 들어갔고, 어제 오프닝 게임 하려고 하던 것은 지금 언제 할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도 컨설팅이 또 한인, 가을이면은 있는 장터까지 있는 한인 축제 같은 것도 일단은 이번 올해는 한다, 지난해는 스킵했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백신 접종 받고도 뭐 많은 사람들이 지킬 것 지키고, 대통령이 오늘 연설하면서 손 깨끗이 씻으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840만 명이 아직도 일자리를 찾고 있지 못하다, 이 얘기를 3번을 했어요. 840만 명, 8.4 million, 8.4 million, 8.4 mill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시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백신 맞아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그동안 이제 경제 지표가 나와도 오늘 이 지표는 좋지만 그렇다고 이게 굉장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봐야지 됩니다. 임시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다가 아마 어제 오늘 처음으로 경제가 안정선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해서 아직 멀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의 미국 진짜 탑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뭐 세세히 길게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재판 초기라서요. 좀 오늘 재판 닷새째죠. 드라마 보듯이 연속극 보듯이 조금 팔로우업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그 인종에 대해서 시스템이 경찰이라는 시스템, 경관 하면 한 사람이지만 왜 경관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그 경관들이 일탈이에요. 물론 많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숫자의 경관은 뭐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법 집행관으로서 일하지만 아주 간혹가다 왜 그렇게 특정 인종을 경관이 숨지게 하는가? 그 특정 인종이 숨진 피해자가 다른 인종이었어도 그랬을까? 뭐 이런 것들, 그 다른 인종은 소수 인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수 인종 가운데 흑인이 아닌 다른 인종. 이 같은 그 어떤 그 결말, 그 미국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했었던가? 이런 것을 또 경찰국이 시스템적으로 어떤 권력 남용을 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팔로우업을 하고 세계에서도 중계를 하는 거죠. 다른 나라인데도 중계를 해요. 지금 미국의 케이블 텔레비전은 계속 중계를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배심원들이 같이 보는 겁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인 측, 지금은 이제 증인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그 백인 경관이요. 흑인 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그 쇼빈이라는 그 경관의 슈퍼바이저가 증언을 했는데 그 슈퍼바이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앰뷸런스에 조지 플로이드가 실리고 나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 경관이 처음에는 뭐 얘기를 다 안 했대요. 목을 졸랐다 이 얘기도 안 하고 밤에 이제 목을 졸렸다. 근데 얼만큼 어느 정도 길이로 졸고 눌렀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인은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9분 27초를 했는데 그랬다고 하고 그리고 911의 그 구조대도요. 디스패처도 처음에 그 자리에 가서 이건 뭐 너무 문제가 있다 하면서 바로 그 쇼빈이라는 경관의 전 경관 지금은 아닙니다. 그 슈퍼바이저인 서전트예요. 데이빗 그 플래거 서전트. 지금 이분도 은퇴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다고 하고 검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9분 29초를 목을 누르고 있었는데 무릎으로 조금 더 일찍 풀어줬어야지 되는가? 했더니 yes라고 얘기를 하고 검사가 다시 수갑을 이미 채웠기 때문에 수갑을 채운 이후에는 풀어줬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했더니 그 맞다고 correc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쇼빈이 슈퍼바이저에게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가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수갑을 채웠다 하면 수갑을 채웠으면 풀어줬어야지 된다는 것이고 증인들은 수갑 차기 전에 뭐 체포되기 전에 굉장한 저항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여자친구였었던 그 코트니 로스라는 분의 증언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쉘터에서 만났대요. 쉘터에서 만났는데 조지 플로이드가 아주 거구이기 때문에 경비원을 했었대요. 쉘터에서 이제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죠. 우리 만나자 하고 거기서 첫 키스도 했고 본인은 목이 아파서 오피오이드를 복용을 했었고 조지 플로이드는 허리가 아파서 복용을 하다가 우리가 중독이 됐었다. 티피컬한 케이스예요. 처음에 진통제로 오피오이드를 쓰다가 나중에 이제 그 중독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른 또 티피컬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없이 그것을 끊어보려고 했었고 끊었었는데 그 사건 당시 그런 때 아마 다시 복용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내가 그를 지켜주지 못해서 보기만 하고 있었던 것 숨질 줄 알았으면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증인 가운데서도 여러 명 있었고 오늘은 이제 경찰국장이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경찰국장이 증언을 하는데 그 검사 측 그 증언으로 나오니까 지금 검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 넬슨이죠.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제가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경찰국과 그 지역의 검사실이 친한 건 사실이에요. 같이 일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 검사가 경찰을 그러한 일이 있어도 기소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경찰국장이 검사 측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의 부하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어는 안 된다는 증언을 아마 할 예정인가 봐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 또 보통 때는 누군가가 나와서 슈퍼바이저가 됐건 총 책임자가 됐건 증언을 할 때 자신 소속 멤버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지금 슈퍼바이저도 수갑을 채우고 나서는 그걸 무릎 누르는 것을 풀렀어야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국장도 우리의 그 훈련과는 다르다 하는 것은 이미 이 경찰국장은 쇼빈이라는 한 사람의 전 경관보다 더 많은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의 경관을 보호해야지 되고 그 경찰국의 이미지를 지켜야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증언을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찰국 훈련과 달리 그 경관이 지나치게 했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여기서도 지금 또 오피오이드가 나왔잖아요. 백악관에서 오피오이드 중독에 대해서 발표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국 마약 컨트롤 정책국이라는 게 있어요. 백악관 소속이에요. 물론 뭐 마약 단속국도 있고 어디도 있지만 해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비난을 받는 몇 가지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민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전국 마약 컨트롤 정책국에 국장을 아직 지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장 대행이 일을 하고 있는데 레지나 라벨라는 이 국장 대행이요. 전국 마약 컨트롤 정책 국장 대행이 어제 강조를 하는데, 지난해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소에 이제 뭐 치통이 온다, 어디 온다, 오피오이드 계열의 진통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남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처방 좀 더 해주세요 해서. 그리고 가짜도 굉장히 많아요. 어제 그 백악관의 국장 대행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도 많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사람들의 정신건강, 신체적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는 여러 이유 등으로 오피오이드 사용이 26.8%가 증가해서 지난해에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이 8만 8천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2019년보다 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2019년보다 2만 명이 늘어났으니까요. 8만 8천 명 가운데서. 그리고 특히 35세에서 44세 사이의 사람들이 중독이 많이 되는 것 같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7개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 오피오이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했는데 언제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언제라고 지금 당장 날짜를 바꿀 수는 없지만 soon 이 정도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오피오이드 중독을, 이게 참 문제예요. 오피오이드 진통제 중독의 치료를 다른 약으로 한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어디가 아프다면 약을 먹고 나아라.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그런데 그 약에 중독이 되면 그 중독을 치료하는 또 다른 약, 뭐 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뭐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선 정책이 오피오이드 중독을 치료하는데 아주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프레노핀 처방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무슨 뭐 관료주의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막아왔는데 이것을 막지 말아라. 오피오이드 중독이 너무 심각하니까 치료에 효력이 있는 그 부프레노핀을 그 처방을 잘 해주도록 한다. 이런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임산부 가운데서도 오피오이드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임산부들은 특히 이제 치료를 해야지 된다. 여기서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의 어떠한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이민에 대한 그림이 다르고 경제에 접근하는 그림이 다른데 이 오피드에 대한 그 그림도 많이 다릅니다. 오피오이드 중독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굉장히 그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처방약값 내리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더 다른 점이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피오이드 중독자를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처벌해야지 되는 대상이 아니라 치료해야지 되는 대상이고, 정부는 오피오이드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 그런 기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시리 오브 오렌지에서의 사건은
용의자가 44살이네요. 아미나뎃 가시올라 곤잘레스. 아미나뎃 가시올라 곤잘레스인데 2층짜리 티피컬한 오렌지스에 많이 있는 그 상가예요. 그 상가에서 유나이티드 홈즈라고 해서 모빌홈이 많잖아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는 뭐 부에나파게도 있고 뭐 많죠. 아무튼 뭐 시리 오브 오렌지는 아니네요. 어쨌든 그 뭐 지역 다 담당하겠죠. 옆 동네니까. 그 모빌홈 부동산 회사에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그 야드에서 그 코트야드에서 숨진 사람이 엄마와 어제 제가 4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살 소년이 9살 소년이랍니다. 9살 소년과 엄마는 거기서 숨졌지만 나머지 2명 여성과 다 여성이 아니라요. 그 2명이 여성이고 1명이 9살짜리 보이고 1명은 남성이랍니다. 이 모빌홈 부동산 오피스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경찰 누군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다 입구를 막아놨었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 또 개인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일째 4명이 숨진 것이면은 대량 살상 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4명부터거든요. 4명이 숨지거나 다쳤을 때. 그래서 이제 2주일 사이에 애틀란타, 콜로라도 볼도, 캘리포니아주의 시리 오브 오렌지시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 케이스는 무슨 인종이라든가 전혀 이런 것에 상관이 없이 개인적인 문제였었던 것으로 지적이 되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어제 제가 델타 에어라인과 코카콜라가 조지아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제한을 하는 법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기업 이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 기업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기업은 장사하는 기구지 봉사하는 기구나 이념과 이상을 실천해가는 우리는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거의 모든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기업들이 전부 거기에 플러스를 손을 보태고 있고요. 조인하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미국의 그 기업들 세금법은 그 전문가들이 잘 그 활용을 하는데 두 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3년 연속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쭉 그 기업들 이름을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그런 기업들은 아니에요. 다만 페덱스와 나이키가 여기에 속해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소득세를 하나도 안 냈어요. 소득이 없을까요? 페덱스가? 나이키가 소득이 없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됐냐면 2017년도에 공화당 의회가 발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법인세가 기업 세금이 35%에서 21%로 내려갔잖아요. 그걸 지금 기간 산업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28%로 올린다는 것이고 35%에서 21%로 줄여주면 세금 잘 내겠지? 하나도 안 낸 기업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어떤 형태로 세금 공제를 하는 거죠. 법적 비용, 특히 이제 공화당 행정부가 많이 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공화당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원이 회사를 소송할 수 없도록 그 보장을 해둔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법적인 비용, 세금 코드도 많이 달라져서 이래저래 3년 동안 하나도 세금을 안 낸 이런 곳이 있다. 이것을 이제 이런 것을 또 조사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금 혜택을 본 기업들이 많죠. 큰 기업들이. 그런데 그 세금 그 혜택을 본 회사가 77개 회사가 82억 달러 세금 코드도 변화되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는 또 PPP, 그 Paycheck Protection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은 회사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회사는 오일, 석탄, 가스 회사에 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82억 달러를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금 코드 변화 등으로 혜택을 받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이 77개 회사 거의 모든 회사가 5만 8천 명을 감원을 했어요. 전체 인원의 16% 정도를 감원을 한 겁니다. 가장 베네핏을 많이 본 회사요. 오일, 가스, 석탄업계 회사 가운데서 메라톤 페트롤리움, 메라톤 그 석유 회사인데 이 회사는 세금 혜택을 21억 달러를 받거든요. 오하이오주에 있는 정유 회사입니다. 그런데 1920명을 감원했어요. 전체 직원의 9%를 감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워치 그룹이 있어요. 베일아웃 워치라는 그런 그룹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니 뭐 세금 감면 베네핏을 받는 것은 놀랍지 않다. 그런데 베네핏을 받고 나서도 사람을 그렇게 많이 해고했단 말이야. 이건 너무 비양심적인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기업이 정치나 사회 이슈에 점점 미국에서 더 많이 다가가고 있는데 애플의 팀 쿡이 이제 대표적으로 어제 뉴스 포커스를 받았고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많은 주요 회사가 조지아주에서 새로 한 달 전에 의회를 통과하고 열흘 전에 주지사가 서명한 그 법은 투표법안은 투표를 뭐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공화당에서 그게 아니라 흑인을 포함한 소수 인종의 투표를 못하도록 한 거다. 이거는 너무 용납할 수 없다가 어제 델타 에어라인과 코카콜라의 CEO가 공개적으로 한 얘기였잖아요. 그 뒤에 페이스북, 구글, 파타고니아 아주 가볍게 입은 듯 입지 않은 듯 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입으시는 그 파타고니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JP 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홈디포 이런 회사들이 전부 똑같은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팀 쿡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애플의 팀 쿡이 엘라바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 성소수자이기도 하고 민권 운동에 굉장히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애플 같은데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이 투표를 하라는 것을 얼마나 독려하고 거기를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을 개발하는 이런 회사도 많은데 해놓으면 뭐하냐. 지금 앞서 불러드린 그런 회사에서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페이스북도 투표를 하도록 쉽게 하도록 연구를 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발표를 하는데 이게 뭔 일이에요? 파타고니아 민주주의 공격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체어맨인 그 CEO 그 브라이언 그 모이니아는 직원들에게 쫙 그 이메일을 보냈어요. 정말 역사는 투표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건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지아주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 특히 흑인계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72명의 특히 이제 리드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에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CEO 그리고 지금 이제 물러나고 있는 켄 프레이저 머크사 제약회사 CEO 같은 사람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하니까 주도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닌 다른 기업의 CEO들도 지금 이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인데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그 애틀란타 주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델타 에어라인 CEO도 그렇지 우리 이 얘기 계속 의논할 때는 그러지 않더니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로 델타가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가 보죠. 그런데 딱 막상 법이 돼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소비자들이니 누구니 누가 봐도 이건 아니야 하니까 다 이제 소비자들이 그 똑같은 제품이면은 뭔가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 것 이런 걸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도 할 수 없이 참여를 해야 되는 이런 이슈는 정치적인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민권의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됐겠네요. 해군 사관학교 건물에서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판결은 조금 지금까지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지금 그 경찰 전 경관 쇼빈의
소윈이 속해 있었던 경찰국장이 증언을 했는데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If your knee is on person's knee, that can kill him. 당신의 무릎이 다른 사람의 목 위에 있다면 그러면 죽일 수 있다는 거다 라고 소속 경찰국장이 이렇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백인 경관이 흑인을 숨지게 했을 때 유죄 판결이 나오는 데에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은 그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결정적인 그 증거 같은 것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감은 옵니다. 그 뉴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오늘 지금 이 내용이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그리고 또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하니까 굉장히 주목이 되기는 하지만요. 보도는 해드려도 큰 성과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미국의 그 국무장관과 법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가서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일본 총리도 만나고 하고 온 뒤에 이제 실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제이크 설리번 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또 여러 가지를 리포트를 해야지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완전히 완결을 하잖아요. 지금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서 일본의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한국의 국가안보 그 실장이 함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이슈고 그밖에 뭐 기후변화 미얀마 문제도 되겠고 중국 이슈도 되겠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되겠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여러 나라 그 정상들을 4월 22일, 23일 이틀 동안 초대를 하는 정상회담을 하는데 한국과 일본 정상도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내용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해서 첫 번째 3자 회의가 되는 건데 한국, 미국, 일본, 메릴랜드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서 하고요. 이게 또 북한으로서는 단거리 크루즈 미사일 발사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고 두 차례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도 사이가 나쁘고 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합의된 결론이 나오기가 힘들고요. 뭐 꼭 이번 그 회의에서뿐만이 아니라 올해 안에 합의되는 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보는 그런 정도입니다. 다른 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일본과 한국에 왜 무임승차하냐? 방위비 더 내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강화한다는 이게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나온 뉴스인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그 본인이 이란 핵협상 2015년도에 뭐 프랑스, 뭐 러시아, 영국 뭐 이런 여러 나라가 같이 미국과 맺었던 이란 핵협상 거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비엔나에서 당사국들이 다 모입니다. 모이지만 간접이에요.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이 직접 만나지는 않는답니다. 이번 회의에서 굉장히 세련된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에요. 그 일들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협상에 갔는데 처음부터 두 나라가 대면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뭐가 무르익고 완성될 때 대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5개국 다 합쳐서 이란까지 이 나라와 이 나라, 또 이 나라들과 이 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이란과 미국이 주체 국가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계속 욕을 하잖아요. 경제 제재부터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아직 안 하고 있고 이것을 북한이 이것도 지켜보는 거죠. 북한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맷 게이츠라고 그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 38살밖에 안 됐고 플로리다에서 굉장히 떠오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고 서로 코드가 잘 맞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인신매매 혐의로 연방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 그 본인을 그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로 본인을 조이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엊그제 제가 팍스 TV 터커 칼슨 인터뷰에서도 직접 봤어요.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 지금 보도한 게 영수증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맷 게이츠 의원과 또 다른 플로리다주의 공직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여성들과 이렇게 만나고 뭐 여행도 가고 어떻게 하고 뭐 같이 잤단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캐시 앱으로 여성에게 돈을 보내고 하는 영수증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텍스트 메시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도를 보니까. 그래서 어떤 한 여성은 이 두 남자와 플로리다주의 어떤 관련 공직자인데요. 이름도 나왔던데 제가 안 적어놨나요? 네. 공직자인데 세금 징수원이네요. 세미놀 카운티의 세금 징수원 조엘 그린버그라는 이 사람이 먼저 어떤 여자하고 잠자고 그 여자를 이 하원 의원, 맷 게츠 의원에게 소개를 해줬대요. 절대로 본인은 돈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고요.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빨래하고 싶어요. 주말에. 날씨가 좋으니까. 강희진이었습니다.